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암 뭘까요? 암.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암. 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진단비. 진단비. 진단받으면 뭐 해야 돼요? 수술. 수술하면 또 뭐 해요? 항암. 2번. 2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체킹을 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요즘에 가장 이제 핫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저쪽으로 간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장 요즘 핫한 게 뭐죠? 암치료비요. 치료비도 있지만 그렇죠. 이게 중입자? 중입자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한 달이라도 걸칠 수 있는 특약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롯데 같은 경우도 최저보험료 2만 원으로 설계가 된대잖아요. 중입자 치료비. 그 다음에 표적 치료비. 그 다음에 면역 항암. 이런 치료비들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인이 옛날 상품 같은 경우 진단비 끝나고 수술하고 입원하면 암 진단 받고 떼어내고 입원해서 하면은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특수적인 치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특약별로 세팅도 하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하는 암 치료비. 특약이 제대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보장받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라고 암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좀 더 디테일은 제가 갖고 다니는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또는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나라에서는 3대 질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는 뇌와 심장이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 증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님들이 대부분 갖고 계신 특약들의 뇌와 심장은 어느 쪽이죠? 터졌을 때.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나라에서 국가건강검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단비가 필요하신 거고, 수술비가 진단받았으면 수술해야 돼. 카테터 삽입을 하든 절제를 하든 뚫든 간에 수술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조금 중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무조건 중환자실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저희 엄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중환자실에만 있었어요. 카테터 삽입을 했거든요. 병원비 얼마나 할게요? 중환자실이면은 500. 일주일 있었어요. 일주일. 700? 얼마나 할게요? 1000만 원. 3천. 맞아요. 4천 나왔습니다. 근데 내 부담금은 별로 안 돼서 산정팀에 적용이 되고 하니까 내 부담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진료 명세서에 나온 거 보면은 카테터였지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지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 심장도 이렇게 필요한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뇌출혈은 잘못 그렸어. 뇌출혈은 요 정도 범위라고 하면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요즘 가장 많이 걸리는 뇌동맥류. 뇌동맥류가 뭐죠? 꽈리동맥. 맞아, 꽈리. 우리 머리는 혈류는 혈관이 이렇게 계속 굴러가다 보면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서부터 이 혈류가 벽을 치면서 이 혈관이 이렇게 까리를 트게 됩니다.
그러면 색정 코인수를 하든 여기를 묶든 잘라내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들어가야지 내가 그냥 이렇게 터졌을 때 위중한 상태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 이 보험 왜 들었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찬가지로 얘도 급성 심근경색은 작은 범위 터졌을 때 거의 뭐 직전이죠. 굉장히 막 가슴이 저희 엄마도 굉장히 가슴이 아파갖고 갔거든요. 그때 응급실 가서 터졌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고요. 대표적인 뭐죠? 허혈성 심장 질환 대표적인 거죠. 심지어 맞습니다. 협심증. 굉장히 많이 진단 받습니다. 협심증. 그 다음이 심장 질환. 네, 여기까지만 안 들어가더라도 이 안에는 뭐 부정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협심증까지는 보장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정확하게 진단이 잘 들어가 있는지 범위가 넓게 잘 배포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건강은 또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자료는 순차적으로 드릴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거는 그거대로 끼어다니셔서 세일즈북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상은 뭐야? 상해. 근데 생명사에서 말하는 사고는 뭐라고 해요? 재해. 맞습니다. 저 상해는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사고가 상해입니다. 뭐가 틀려요? 글자 틀려요 그냥? 제가 좀 더 큰 범위예요. 맞습니다. 얘가 범위가 더 넓습니다. 뭔 차이가 있냐? 뭐 내가 우연하고 급격하고 막 그렇게 말해봤자 고객님 못 알아드실 거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와고 등산로에 입산 금지 팻말을 딱 했어요. 오늘 눈이 많이 오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했어요. 어디에 보장될까요? 맞습니다. 재해는 보장되지만 상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손보사에 들어가 있는 것보단 생명사에 들어가 있는 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진단비 위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는 사망입니다. 뭐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은 사망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일부 빼고는. 그래서 사망이 굉장히 뭐 크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겠지만 생각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범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은 마찬가지로 생명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눠지게 돼요. 생명사에는 우리가 말하는 종신보험,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손해사에는 상해사망, 질병사망이 있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팀장님 뭔 차이가 있어요? 네. 그냥 죽음은 나와요. 뭔 차이 있어요? 죽음은 나와. 예, 죽으면. 무슨 차이요? 무슨 차이? 원인이죠.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정보가 있고 생명사는 그냥 준 거고.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줘요. 죽으면. 하다못해 2년만 지나면 자살도 줍니다. 자살도. 근데 얘는 원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해요. 너 사고로 죽었는지 그 죽음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인지.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얘는 싸요. 근데 얘는 더럽게 비싸요. 근데 얘는 비싸지만 어때요? 적립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으로 저축과 사망을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범위가 더 넓고 그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도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줘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고객 졸아요. 그 다음에 저는 뭘까요? 저해지. 저해지? 죄송해요. 저축입니다. 저축을 얘기해 주면서 저는 여기서 1차적으로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풀어줘요. 자, 우리나라가 비과세 조건이 뭡니까?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예전에는 7년, 예전에는 5년, 그 다음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4년 2월 15일 날 1차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월납은 금액의 한도는 없지만 5년 납 이상 10년 유지 시 비과세 해주겠다. 조건.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시납 2억까지는 10년 유지 시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신형 연금일 땐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근데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기대여명보다 낮아야 되고 해약환급금이 없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간 종신형 연금은 한도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이게 1차적으로 바뀐 비과세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2차로 바뀐 게 있어요. 17년 4월에 2차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1번 월납은 똑같이 5년 유지 5년 납 10년 유지만 하면 비과세를 해준대요. 근데 한도가 있어요. 월은 150만 원, 연은 1,800만 원 한도래요. 금액 조건이 들어가 버렸어요. 두 번째, 일시납은 이 위에는 10년 유지 2억까지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도가 1억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이 10년 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아요. 종신형 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 해주겠다. 마찬가지로 1번부터 7번 조항은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 고객들 보면은 은근히 연금이라든지 연금 저축은 소득공제 받는 거라서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연금 보험이라는 거, 그게 저축이라서 그거랑 저축은 가입 시점에 따라서 얘가 비과세가 한도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질문 드릴게요. 제가 2015년도에 1억을 일시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다시 1억을 하려고 해요. 과세요, 비과세요? 과세요. 얘는 비과세지만 얘는 과세예요. 왜냐면 1억이라는 한도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15년도에 5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5천을 할 거예요. 과세요,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이렇게 계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고객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비과세 한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종신이잖아요. 단기납 종신. 저도 이거를 이제 많이 팔지만 얘는 5년 납만 하게 되고 10년 유지를 하게 되시면 전액 다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고객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죠. 왜냐면 한도가 이만큼 있지만 15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지만 본인이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이상은 과세잖아요. 네, 과세입니다. 150만 원에서 100원만 넘어도 과세됩니다. 만약에 150
160만 원을 할 것 같으면 150만 원 하고 10만 원 따로 하셔야 돼요. 300만 원 할 거면 150, 150. 그렇죠. 150만 비과세. 150만 하고 100원은 100원에 대한 과세란 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50만 원 할 거면 7번에 딱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150만 원 하고 나머지를 따로 하셔야 돼요. 과세되는 부분을 웃긴다. 따로. 안 그러면 15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했는데 150만 원만 빼고 나머지만 내가 계산해 줄 게가 안 되고 무조건 과세는 통으로 다. 그래서 계정을 따로 분리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제한은 지금은 없는 거죠. 제한? 제한.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1,050만 원이면 7개를 똑같이 아 하면 돼. 계좌에 대한 부분 계좌 조직이. 없어요. 그거에 그런 거 제한은. 없어요. 지금 달러 조신 같은 경우 7년 납하고 10년 있으면 124%잖아요. 그거 월납 300만 원 되는 것도 비과세. 비과세요. 비과세. 그게 비과세예요? 네. 그거 150에 포함 안 돼요? 종신은 금액이 없어요. 달러 종신으로? 종신이잖아 이름. 종신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요걸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는 150만, 얘는 지금 이게 바뀐 지 솔직히 10년이 안 됐어요. 아직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바뀐 지 이제 10년 됐고 그 다음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국세청에서 뭔가에 대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 갖고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한도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보종에 대한 부분은 얘는 무조건 저축, 연금이나 우리가 유니버설 저축이나 그런 거 완전 저축으로 분류가 되지만 얘는 보장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5년 납 10년 유지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요건으로서 꼭 포함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온 걸로 제가 예전에 그래서 한번 메트라이프 봤었거든요. 단어종신은 어차피 납입 자체가 단기납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장기납이죠, 그것도 달러 종신도 아니, 종신에 들어간다는 게 종신. 사망보험에서 보장자산으로 보장성, 보장성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한도 얘네들은 없이 그러면은 저축이에요. 그쵸 저축 아, 연금 보험하고 저축 뭐뭐뭐 아, 하라고 저축. 이름이 붙여 있는 거. 지금은 뭐 저축 상품을 많이 판매하지 않지만 우리가 연금 보험은 많이 팔잖아요. 그거는 한도를 150만 원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럼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면 아까 1,050을 예를 들면 1,050 그대로 그냥 그냥 하면 돼요. 5년 납만 하면 돼요. 5년 납 이상만. 하겠다.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 3년 납도 있어요. 할라나 보지. 걔네들은 이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할 거예요 맞춰야 돼요. 언제나. 3년 납이기 때문에 10년 유지한 비과세 조건을 하려면 납입 한도를 1억에 맞춰야지만 돼요. 3년 1억 나누기 3년 하면은 월납보험도 나오겠죠? 그 기준만 넘지 않으면 비과세 됩니다. 과세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고객이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안내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 그 소득공제 받는 것까지 얘기하면은 지진 날 거니까 내가 그건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그다음에 부는 뭘까요? 부가보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4천만 국민이 다 가입한 뭐죠? 실손보험. 지금은 4세대까지 판매가 4세대까지 나왔지만 6월에 이번 아니요, 달에 5월 달. 5세대 5월에 5세대가 나왔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기부담금률이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4세대 같은 경우도 비급여는 30%, 급여는 20%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근데 5세대는 한도도 줄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에 자기부담금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다만 장점은 돈을 싸다. 연말 되면 그것도 나온대요. 1세대 갖고 계신 분이 5세대로 전환하면 3년 동안 50% 보험료 할인해주는 혜택도 줄 거래요. 11월부터 어제 교육 연말부터. 실손에 대한 거를 줄여준다는 그렇죠. 거죠? 아니 보험료를 어떤 50%. 이 실손에 내는 대한 보험료. 보험료. 그러니까 그거에 50% 그렇죠. 줄여준다는 거죠. 5세대를 전환하면 만약에 4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2만 원을 3년 동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귀가 되겠죠. 근데 2013년 4월 이전. 이전에 1세대. 가지고 있는 실비에 한해서요. 그 이유권은 해당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왜 이거를 바꾸면은 보증 아니 뭐지 금액을 준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전환하게 네, 되면 저번에, 그런 말도 네.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뭐가 할 수가 없대요. 3년만 줄여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아예 그냥 할인을 혜택을 주는 그걸로 이제 변경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말부터 적용이 아니, 될 거기 갱신은 때문에 되는데 50%만 할인해 준다 그 얘기구나. 맞습니다. 갱신은 1년마다 계속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3년 없어요. 동안 3년 동안 자기 그 원래 나온 보험료 찍힌 보험료의 50%만 무조건 3년 동안 내는 거야. 그리고 4년 차부터는 이제 원래 보험료를 계속 계속 내는 오른 거 거지. 그거대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제가 표 나눠드렸었잖아요. 실손 엑셀표 그거를 원하시면 보여드리면 되고 요 안에도 굉장히 체크할 것들이 많아요. 180일 한도만 입원을 하고 180일을 쉬고 다시 복원되는 게 있고 365일 싹 다 복원 그냥 보장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대별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1세대를 갖고 계시는데 나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지만 남들이 청구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면 5세대를 고려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근데 이때까지 낸 게 아까워서 도저히 못 바꾸겠대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앞으로는 아플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 손본가 누가 와서 얘기했었죠. 70대가 보험료가 20만 원, 20만 원, 80대가 40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고객 중에 53년생이셨거든요. 1세대를 갖고 계실 때 너무 비싸다고 4세대로 전환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골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할증이 200% 할증이 돼갖고요. 3만 원 내던 게 7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4세대나 5세대도 내가 보험금을 청구 안 하면야 괜찮지만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 할증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1세대는 할증 없나요? 그런 할증은 없죠. 아, 그래요? 그냥 넘들이 받으니까 같이 막 올라가는 거. 근데 그것만 1세대의 특징이 그러니까 표준화 이전은 180일을 받고 180일이 못 면책 받아. 기간이 있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은 또 못 받는 기간이 장기 맞아요. 입원자들은 되게 안 좋아요. 중증 아, 환자들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었어요. 아. 그래서 4세대가 그렇게 해서 개정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3세대하고 4세대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 표준화 이전 세대에 자주 아픈 분들은 오히려 해주는 게 좋고 표준화 맞아요. 1차가 내가 가족인데 그게 그냥 90일만 면책이 있어서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운전자 보험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타인. 남을 위한 보험. 남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에요. 나를 위한 보험. 12대 중과실에 속해 있거나 그럴 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받는 게 자기 부상 치료비라고 해서 사고 한 번이라도 나면 무조건 예전에는 100만 원까지도 있었지만 50만 원을 줄었고 지금은 가입 한도가 30만 원이잖아요. 그 세대별로 그다음에 가족 동승인 자부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도 같이 설명드립니다. 가족 동승 자부치 있는 보험사가 지금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쵸?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저도 그걸 갖고 있지만 그 특약을 살려놓고 나머지 비용 담보만 지금 현재 걸로 바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만원의 행복이라고 하죠. 주택하세.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단체로 주택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뭐가 보장이 안 돼요? 누수. 물론 그건 누수 보장 안 되죠. 큰 거, 더 큰 거, 큰 거, 누수는 뭐 짜잘한 거 내 돈 주고 고치면 되니까 다른 집 옆집으로 번졌을 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냥 내 집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0,000원만 추가하면 되니까 무조건 아파트든 주택이든 빌라든 남에 대한 부분, 남의 집에 혹시라도 범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특약비가 싸단 말이에요. 10억까지 보장이 되면서도 그런 부분을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보험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요 상태도로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제가 보장보상을 받으신 체크를 해드릴 거고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담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해서 백지를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 딱 자리 잡고 아 얘는 내가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되고 판단되는 사람한테는 앉혀놓고 이렇게 이제 백지에 써가면서 얘기.